오늘은 그래블 러닝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러닝워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분과 출근길에서 만나가지고 버스 타고 오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다가 트래블 러닝에 대해서 트래블이래, 죄송해요.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트레일 러닝을 참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러닝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셀럽분들 중에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 최근에 또 트레일 러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했습니다. 그분도 워낙 달리기를 하다가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러닝머신을 만들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만나면 그냥 달리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트레일 러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약간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트레일 러닝 하신 분들이 들으면 이걸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트레일 러닝과 로드 러닝의 그 사이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블 러닝입니다. 그래블이라고 하면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그래블은 비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블 러닝이라는 거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트레일 러닝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면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막 거친 산악 지역을 갖다가 막 달리고 막 깎아지른 그런 내리막길을 갖다가 막 뛰어서 내려오고 막 그런 뭔가 굉장히 거칠은 달리기, 완전 자연속을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비포장 도로라는 거는 우리 도심지에도 비포장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죠. 트랙도 아니고 뭐 이렇게 로드도 아닌데 뭔가 바닥이 좀 흙길이나 뭔가 거치는 게 있어요. 근데 공원에서 달린 거 저희가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 그래블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이 가운데 지점이라고 하면 좀 사실은 또 안 맞고요. 뭐라고 봐야 되냐? 그래블 러닝은 로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이 짬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과 다양한 어떤 노면 상태 이런 것들을 달리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로몬이 이걸 좀 밀고 있습니다. 살로몬이 밀고 있는 새로운 달리기 트렌드인데 사실 뭐 그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블 러닝의 핵심은요, 뭐냐? 다양하고 그리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형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험적이고 탐험적인 달리기를 추구하는 걸 그래블 러닝이다 라고 살로몬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의를 잘 내렸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로드만 달리시던 분들이 트레일 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걸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자유스러운 느낌과 뭔가 탐험을 하는 듯,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예측 불가의 환경들을 맞닥뜨릴 때 오는 그런 변수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레일 러닝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 그거를 그래블 러닝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자유로움, 그리고 다양성, 탐험.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블 러닝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그래블 러닝은요, 약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이걸 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기록 경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블 러닝 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다? 재미, 모험, 발견, 탐험, 요런 거를 추구하는 약간 힙스터 달리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블이라는 게 아까 비포장 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드를 달리다가도 가끔은 또 막 어떤 좀 거친 길, 바닥에 막 돌 같은 게 많은 길 달리다가 흙길을 달리다가 산길을 또 잠시 들어가서 달리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죄다 달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섞여 있는.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트레일 러닝은 산만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도로 또 달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산이 보이거나 어떤 숲길 같은 게 보이면 거기로 막 들어가서 거기를 막 달리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뭐 트랙 또 달리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가는 대로 막 가기도 하고요. 자, 이 그래블이라는 거는 원래 사이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사이클, 그래서 자전거를 타신 분은 그래블이라고 하면 그래블링 사이클, 그래블링 자전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 그래블링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저희가 로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몸을 숙여가지고 타는 굉장히 빠른, 바퀴도 얇고 엄청 가볍고 빠른 자전거 있잖아요. 로드 사이클. 근데 거기에다가 바퀴가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약간 조금 그 요철 같은 게 좀 많은, 그렇다고 해서 MTB까지는 또 아닌, 산악 자전거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타는 굉장히 빠른 로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디스크가 꽤 무거워요. 근데 이 그래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거친 길을 달리면서 급하게 정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디스크도 보면 디스크 형태의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형태가 멀리서 언뜻 보면 로드 사이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거치고 와일드한 느낌이 좀 보이는, 뭔가 그래서 뭐지 이 자전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따와서 러닝에서 이걸 가지고 온 게 그래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그래블 바이크가 약간 인기가 좀 있는 그런 카테고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에서도 이런 붐이 조금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그래블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 타신 분들이죠. 그래블 사이클의 문화적인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드 레이스하고는 좀 다르게 팀 코치나 전문 기술자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잘 안 받고요. 뭔가 자립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로드 쪽에서도, 그러니까 자전거 쪽에서도 그래블 타시는 분들은 치열한 경쟁 같은 것보다는 완주 자체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계속 바뀌어요. 그 길을 갖다가 뚫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보다는 그런 다양하고 거친 환경들을 탐험하고 모험을 하면서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도착한다라는 완주에 굉장히 의미를 크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블 러닝이 추구하는 경쟁보다는 탐험, 모험, 재미, 이런 정신이 있는데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블 러닝이랑 그래블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뭐랄까요, 살로몬 같은 경우에 오프로드 활동의 대중화, 살로몬이 약간 그런 러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발도 보면 그래블 러닝화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살로몬에서는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그래블 러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저 설명을 듣고 한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블 러닝을 왜 하느냐, 뭐가 좋냐,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성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루한 로드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산을 찾아가서 막 산 한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아스팔트만 달리는 분, 맨날 똑같은 트랙만 뺑뺑이 돌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블 러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이라든지 이런 몸의 건강에도 좀 친화적입니다. 이게 딱딱한 길보다는 관절에 조금 더 덜 부담되는 길들이 많고요. 그리고 속도를 어차피 내지 않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기록을 내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데 찾아가서 거기를 느끼고 탐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져 있으니까 중간에 걷기도 많이 하고요. 막 뭐 이렇게 구경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어떤 관절 같은 데 빠른 달리기를 통해서 관절이 좀 아팠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탐험 정신과 모험 정신을 강조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록 경쟁보다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그런 과정 자체에다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러너들에게 있어서는 모험심을 굉장히 자극해요. 그리고 성취감 같은 것도 안겨줍니다. 그리고 뭔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즐거움이 매우 큽니다. 가다가 저기 한 번도 안 가봤네? 한번 가보자. 하지만 보통 예전 같았으면 길이 좀 엉망이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래블 러닝은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바닥에 흙이든 진흙탕이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이 뭐냐? 자유로움과 유연성입니다. 뭔가 특별한 준비나 정해진 경로가 없어도요, 언제든 마음 내키는 대로 지형을 선택해서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로움이 그래블 러닝의 핵심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로몬에서 보면 그런 그래블 러닝화가 따로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약간 트레일 러닝화인가 싶으면서도 아닌데 로드 러닝화인가 싶으면서도 뭔가 그 중간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아웃솔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러닝화 딱 신으면 좀 든든하죠. 이거는 밑에가 잘 닳지도 않아요. 굉장히 그 밑에는 고무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친 길을 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베이퍼 플라이라든지 알파 플라이라든지 아니면 아디오스, 에보, 뭐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가의 러닝화를 신고 그 로드 레이싱 러닝화죠. 그런 거 신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흙길이 나타난다. 바닥에 막 돌들이 막 난리가 치고 있고 막 그런 길이 보이면 보통은 좀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발의 어떤 성향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그래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길을 만나면 또 반가워요. 그냥 막 달려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엄청 커요. 자연 속에서 달린다는 그 느낌, 그 힐링, 그리고 도심을 달리다가도 갑자기 고원 보이면 그 들어가서 막 그 한 산 같은 데 보이면 막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래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달린다는 느낌 때문에 그 답답한 느낌들, 도시를 살면서 느껴진 답답한 느낌들을 많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로드보다는 조금 다채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오르막, 내리막, 그 다음에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기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트레일 러닝만큼 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드와 트레일 러닝의 가운데 정도 있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로드를 많이 뛰셨고 좀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우리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느끼는 새로움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돼서 처음 그래블 러닝을 하시고 나면 좀 온몸이 쑤실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그런 근육들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로드만 했는데 트레일 러닝 해볼래라고 하면서 어디 막 산을 갖다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런 데 가보시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또. 근데 그래블 러닝은 그것보다는 쉽다. 하지만 로드보다는 조금 더 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워나가고 응용하고 뭔가 써먹는 재미가 있다. 이런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래블 러닝이 어떤 게 좀 있냐면은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일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현대인들의 갈망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평소 우리가 사는 삶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이 하시는 달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어제도 달리기 하신 분들이라면, 그저께도 달리기 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내가 한 달 동안 했던 달리기를 한번 쭉 이렇게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로드를 달리시는 분은 특히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예측 가능하고 뭔가 반복적인 그런 달리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렇죠.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러닝 라디오 듣고 또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출근하시고 일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퇴근하고 와서 하는 것도 비슷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일상의 패턴들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삶과는 좀 다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탈일상성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보면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동경을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떤 그런 뭐 유튜버 분이 뭐 색다른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의 삶이 뭔가 나랑은 좀 다르게 보이고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 몰입해서 보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일상성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적절하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블 러닝이 상당히 많이 충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뭔가 달리기가 좀 지루해지고 그냥 매번 뺑뺑이 도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그래블 러닝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블 러닝은 좀 자기 주도성 그리고 자립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러너들에게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고 성장의 어떤 경험들, 새로운 방식의 성장, 내 몸이 조금 그동안 내가 로드만 빡세게 달린 거에서 느껴지는 성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되어서 런택이 좀 온다.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러너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또 적응력과 자립심을 요구하다 보니까 러너 스스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기록을 좀 중요시하게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길을 막 달리다가 새로운 길이 하나 보여요. 저기랑 가볼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길 따라서 가봤더니 갑자기 길이 막혀 있었다.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그 길 따라서 갔더니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대로 달리지 못했다. 아니면 그 길 갔더니 갑자기 오르막이 엄청나게 높은 오르막이 나오더라. 아니면 바닥이 엉망이어가지고 신발 다 밑에 갈아버리는 것 같고 속도도 안 나더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기록 망쳤네. 이런 젠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블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람이 많으면 그냥 사람이 많은 대로 즐거움이고 노면이 막 이상하고 막 거친 환경을 만나면 그 거친 환경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바꿔서 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스트레스였던 그런 일들이 그래블 러닝에서는 굉장한 즐거움. 오히려 오늘 그래블 러닝 제대로 했구나. 야, 이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네. 새로운 길을 갔더니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런 것들이 그래블 러닝이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처하겠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 나는 그거를 그냥 클리어하는, 모험하고 탐험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달리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어떤 뭐 중간에 뭐 사 먹는 것도 있어요. 배가 막 고프면은 어디 가서 식당 찾아가서 사 먹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러너가 뭔가 내가 환경을 통제한다.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갖다가 좀 부여해주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래블 러닝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블 러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의 기준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초보자 그래블 러닝 처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약간 안전한 길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근처에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 가보시면 노면 상태가 바뀌고 약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걸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 다채로운 어떤 코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셔가지고요.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시면서 최대한 공원에 있는 샛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길들을 죄다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서 온몸의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전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조금씩 근린 공원 같은 것 가다가 나중에는 그 서울이나 이런 지역 보면은 산을 끼고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라매 공원이나 이런 데 말고요. 보라매 공원은 딱 평지에 잘 만들어지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산마다 산을 끼고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또 가보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뛰어가다가 그런 데가 보이면 거기 뛰어 올라가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서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좀 더 거칠고 험한 길이 나와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로드용 러닝화를 신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이거 계속 신으시면 진짜 밑에 바닥 다 갈려버립니다. 특히 고가의 러닝화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대 이런 고가의 러닝화 보면은 아랫부분에 그런 아웃솔더 그냥 플랫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고 이런 거친 길을 달리시면 그냥 끝장나요, 신발. 그래서 그런 거 신으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신으신다면 신겠지만 차라리 좀 저렴한 러닝화를 신으시거나 밑장 갈아도 상관없다. 그런 저렴한 러닝화를 신으시거나 아니면 그래블 전문 러닝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테고리가 많지 않아서 제품이 많지 않아서 트레일 러닝화를 가시는데 트레일 러닝화 중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 러그가 깊이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들이 아웃솔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아웃솔의 러그가 너무 심하게 막 탁탁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거는 산길을 달릴 때는 좋은데요. 그걸 신고 로드를 올라오면 뭔가 발의 느낌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도 과도하지 않은 그게 있거든요. 그거 신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블 러닝은 로드도 탑니다. 로드를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로드를 타고 쫙 가다가 그런 자연 환경을 만나면 거기서 쑥 들어가서 달리고요. 산길을 막 또 달리다가 또 로드를 타고 가다가 또 그런 환경을 만나면 거기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환경을 갖다가.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본 제품 중에서 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페가수스, 나이키 페가수스 라인에 보면 트레일 러닝용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바닥이 보니까 그렇게 러그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좀 로드를 타도 괜찮은 그런 트레일 러닝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코스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들이 어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 시절에는 코스를 미리 좀 확인을 해보고 경로를 먼저 좀 정하고 달려보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달리기에 대한 그래블 러닝에 대한 기술도 익혔고 갑작스러운 환경이 떨어져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도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블 러닝 하실 때는요, 약간 그 보폭을 넓히시면은 부상당할 확률이 좀 크거든요. 특히 산으로 들어갔다 이런 보폭을 좀 줄이시고요. 시선을 멀리 바라보시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 같은 것도 이렇게 뭐 펼친다거나 뭔가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몸의 균형을 잘 잡는 연습을 평소에 조금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재미있게 하는 거,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카보나 신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러닝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장비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블 러닝을 갔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기록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블 러닝은 그래블 러닝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순수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달리기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있을 것 맞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전입니다. 안전. 당연히 신발도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 신으시고 안전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그 통신 수단 같은 거 들고 나가세요. 가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안 들고 전화기 안 들고 나가는 분이 계신데 그래블 러닝을 하실 때는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뭔가 부상을 당해서 연락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더더욱이요. 그 산길 뛰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 다치고 하면 진짜 낭패예요, 굉장히. 그래서 꼭 전화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달리면 좋냐? 어디를?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한 길 찾는다. 둘레길. 그 서울 수도권에 계시다면요. 서울 둘레길, 경기 둘레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낮은 난이도부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걷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길은 또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거길 달리시면 진짜 즐겁게 달릴 겁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라는 것이 또 재밌는 게 둘레길이 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잠시 로드가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둘레길 자체. 경기 둘레길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하이브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둘레길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임도라고 있습니다. 임도라는 건 그 숲을 임자에 길도자죠. 그 숲에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임도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느냐? 산불 났을 때 소방차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산을 가보면은 달리기 너무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임도거든요. 임도를 찾아가 보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임도를 어디서 찾느냐? 네이버 지도 가보면 보여요. 대충. 아니면은 산림청에 보면은 산림 공간 서비스라는 게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임도망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도망도라는 게 있어서 임도만 따로 이렇게 지도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예전엔 썼는데 요즘 안 써요. 왜냐면 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했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거기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산림청에서 보면 그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좋은 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캠핑장 근처에 임도를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캠핑장 가면 그 근처에 보면 임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쫙 달리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끝내고 와서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끝내고 와서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몸도 닦을 수 있고 시원한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죠. 근처에 임도 연결돼 있으니까 쫙 돌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산을 보면은 약간 그 데크길 같은 것도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길을 좀 걷기에 좋으라고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다만 데크길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지자체나 그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데크길에서는 달리기를 금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데크길을 만든 이유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산을 오를 수 있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애기들도 산을 올라가서 자연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데크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건장한 남녀들이 막 뛰어다니면 좀 이제 고령자나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달리기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크길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나무가 위에 공중에 띄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충격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우르르 막 뛰어다니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산에다가 데크길 만든데 특히 이제 그 무장의 데크길이라고 있죠. 휠체어 타신 분도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없는 그런 데크길. 그러니까 계단이 없으니까 달리기 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뛰는데 대부분은 달리기가 금지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네, 달리기조차도 금지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뭐 어디서 달리기, 그래블 러닝을 하면 좋느냐까지 얘기 드렸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러가지고요. 장비 얘기만 좀 하고 주의사항만 얘기하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러닝화입니다. 일반 로드 러닝화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를 신으시거나 아니면 그래블 러닝을 위한 전문적인 러닝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살로몬에서 나온 그래블 러닝화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되게 좀 좋은 매장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는 당연히 기능성 소재를 입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중간에 산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가지를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아주 얇지만 긴 재킷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그 산에 들어가면 더 춥기도 하고 벌레가 있기도 하고 나뭇가지 막 팔 같은 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통 같은 거, 러닝배트 이런 것들에다가 물통 챙기시거나 아니면 하이드레이션 백이라고 해서 등 뒤에 이렇게 넣는 물통 큰 거 있죠. 그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에 들어갔는데 한참 코스가 엄청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수분 부족이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물을 꼭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래블 러닝 할 때는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갔는데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종이 지도를 추천드립니다. 좀 종이 지도를 추천드리는데 그게 약간 아날로그가 맛이 있어요. 어차피 그래블 러닝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뛰다가 멈춰서서 길도 찾아보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종이 지도를 꺼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지도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리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프리런이 시계도 안 차고 스마트폰도 안 들고 가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러닝을 제가 지금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기는 즉석 카메라를 줄 겁니다. 근데 종이 지도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로를 찾아 나가는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을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안전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러닝용 베스트, 조끼, 가방, 트레일 러닝용 그런 거 보면 거기 그거 호루라기 달려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뭐
저녁 늦게 달리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래블을 한다라고 한다면 헤드램프를 좀 구매를 하세요. 제가 최근에 헤드램프를 하나 괜찮은 거를 지금까지 쓰던 거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헤드램프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마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날아오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숨겨진 장애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난이도 낮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발목 지면의 좀 지면이 워낙 다채롭다 보니까 발목을 많이 다치시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래블 러닝을 하다 보면 단점이 좀 많아요. 막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어려움도 있고 어디 산에 들어가는데 먼지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막 벌레가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 오면은 막 진흙탕이 생기기도 하고 겨울에는 땅바닥이 막 얼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점이라 볼 게 아니에요. 그래블 러닝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블 러닝 하면서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이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로 바꾼다? 단점은 도전 과제다. 단점은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단점이 있어서 에이 못해 먹겠네 이게 뭐야 힘든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블 러닝은요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도전 과제이자 성장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블 러닝화를 하나 알아는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한번 저희 민티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 모여가지고 이게 그래블 러닝은 너무 많이 가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딱 조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저희 민티인들과 함께 탐험하고 모험하는 듯한 그런 그래블 러닝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블 러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뭔가 그동안의 달리기가 좀 지루하셨다. 하지만 트레일 러닝을 하려고 했더니 좀 부담스러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그래블 러닝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